안녕하십니까. 마음동네 당감자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중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들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균형 교육법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부모들의 교육 문제, 육아 문제에 대한 상담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둘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둘째는 참을성 있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편입니다. 둘째 동생이 첫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길을 펴지를 못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엄마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님의 질문을 듣고 그동안 두 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시도해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타이르거나 야단치는 것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기만 해서 고민이 크다고 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름 자기의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들이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에게 분노하며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아이들과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단정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바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더 방치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노를 바라며 공격적으로 대하면 아이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착한 아이가 되든가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저항하고 반항하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아이들이 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과 과정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4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과자를 먹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가 첫째보다 하나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억울했죠. 그래서 손해를 만회하고 싶어서 둘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첫째에게 말합니다. 야, 동생이 일부러 더 먹었냐? 그냥 먹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엄마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동생 야단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는 과자 하나는 더 얻었지만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3년이나 먼저 태어나 몸도 크고 먹는 양도 많아졌는데 동생보다 덜 먹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엄마 말 잘 듣는 척하며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는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게 어디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어야죠. 첫째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개입하여 야단을 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깨달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렇다면 행동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자, 그 후부터 첫째 아이는 과자를 먹을 때든 음식을 먹을 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일단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또 빼앗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째의 이런 행동이 과거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하는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첫째를 욕심쟁이라고 야단치며 더 안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첫째에게 동생 거 빼앗지 말고 더 원하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지.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자꾸 동생 거 빼앗으면 더 안 줄 거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야속하고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엄마에게 더 달라고 말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첫째 입장에서는
엄마가 주는 과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에게 억울함을 주는 것은 엄마가 아니고 둘째이기 때문이죠. 둘째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첫째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족들에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운 적이 없고 또 뭔가 복잡한 감정 덩어리만 가슴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은 첫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심부리지 말라고 야단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첫째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족들도 모두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자기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생각해서 양보했는데 나의 그런 노력이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대한다면 나도 할 수 없어.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 안 보고 나만 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데, 지켜주지 않는데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을 봐줘야 해? 첫째의 억울함은 계속 커졌고 그럴수록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욕구에 더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보지 않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손해본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어줄 땐 갈등 없이 지냈지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부당하게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공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감정이 어디 억울함 하나만 있을까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둘째는 괜찮냐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도 억울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가 첫째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그 말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부모한테 붙어서 형을 괴롭히는 동생으로 오해를 하니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처음에 부모가 아이들의 말과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해석하고 그 의미가 서로 전달되도록 도왔더라면 두 아이의 성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첫째 아이가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야? 보니까 너 화가 많이 났네.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면 첫째가 답을 하겠죠. 동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화날 만하네. 그러면 아빠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고는 둘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형이 말하기를 지금 너가 형 말을 안 들어서 형이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하는데 형 말이 맞아 안 맞아 둘 다 있어? 아니면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둘 다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맞냐 안 맞냐, 옳으냐 그르냐, 좋냐 싫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아, 싫어, 둘 다 있어. 요 세 번째 질문 있죠.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아니면 둘 다 있어. 이렇게 요 세 번째 질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황이 100% 맞거나 100% 틀리다기보다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 갈등을 조율하고 욕구 충돌을 조율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설명하십시오. 건강한 관계의 기준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욕구는 똑같이 중요하며 따라서 서로 집착과 포기를 가능한 공평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즉, 너 한 번, 나 한 번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율할 것인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욕구가 공평하게 존중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건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되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거나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건강한 기준이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 조율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과 부모가 공평하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이미 많이 깨졌다면 현재의 사건만 다루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부터 쌓인 억울함을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고 그냥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말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위에 세 가지를 해본 적이 없다면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시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어릴 때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 자율성을 지켜주는 그런 교육과 육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육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고요. 이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대화 문제, 독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